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진다. 과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통해 우리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지나온 삶을 가늠해 본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폐허가 된 땅을 일구고 하나둘씩 갖추어온 살아가기 위한 살림살이, 가게며 집, 그리고 일터. 지금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곳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땀방울이 서려 있다. 가난과 고생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계 빈곤의 나라에서는 가난했던 우리 부모의 시절의 과거를 고스란히 가져다 놓은 듯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 풍요와 빈곤의 시대가 공존하는 세계 지구촌.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빈곤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향해 과연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몇 차례 시험을 보고 떨어져 불고 하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겠더니 농사 그 부모에게 타는 것이 한 2마디기 정도 탔어요. 요 집도 짜리고 막 있거든. 그래갖고 도시 능력으로 해서 농사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어서 애기들은 있지.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가려고 각오를 했는데 사실상 속으로 겁이 났어요. 가서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죠. 벌어갖고 애들 그 양육하는데 키우는 데만 정신을 쓰다가 보니까 보다시 근근히 그 밥 먹을 정도 그런 정도 살았어요. 밥 먹고 근근히 사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애들 교육 문제가 앞으로 닥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여야겠다는 각오가 생기고 국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싶어서 뛰는 거죠. 1950년대의 한국. 그 뼈아픈 시절에 아픔과 고통은 겪어본 자만이 알리라. 전쟁을 치르고 난 후 폐허가 되어버린 땅. 황무지가 되어버린 검은 땅에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했던 시절. 자식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황폐한 땅마저 일궈 무슨 일이든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은 처절했다. 무엇이든 일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찾아 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많은 한국의 인력들이 해외로 파송.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고국을 뒤로하고 낯선 땅, 낯선 나라를 향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멀고도 긴 고난의 여정에 오른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의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몰려들었을 즈음 권병선 아버님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라질까 하는 정도라 막 가서 내리니까 우리 숨이 막힐 정도로 확 걷는데 배 안에서 선창 작업을 하는데 무지히 더워요. 더구나 그 난장도 아니고 그 선창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얼음을 하도 더우니까 얼음을 입에다 머금고 살았어요.
그러고 사실은 이빨을 빨리 버려버리네요. 거기서 한 1년, 2년 동안을 얼음을 먹고 그것도 모르고 했더니 나중에 국내 와서 살다 보니까 이빨이 싹 망가져버리더라고요. 까만 교복에 까맣고 둥근 모자를 둘러쓴 까까머리 학창시절. 그가 태어난 나라는 힘없는 가난과 이념의 이데올로기 속에 진통을 겪고 있었으나 피 끓는 청년의 시절 그에게도 많은 꿈이 있었으리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그 무게로 그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이 청년의 때에 어찌 알았으랴.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전에 외로움을 느낄 줄 아는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외로움에 젖어 있기에는 가족의 생계를 항상 걱정해야 할 아버지라는 무게가 더 컸다. 당시 한국의 아버지들은 다 그러했다. 어머니 그러면 한국에 1년 만에 딱 이제 오셔가지고 그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딱 한국 땅을 딱 밟은 순간 그때 느낌이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요. 아휴, 그때 기분이야 참 뭐 어디 뭐라 할까 어디 캄캄 그 암호 시대에서 환 밝은 그 시계로 간 것처럼 그냥 마음이 이렇게 툭 터진 것 같아요. 금방오니까 이게 그 가서도 물론 그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만은 항상 머리에 그 고향 생각이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 1년 만에 가족들 만나셨을 때 말도 못해 반갑죠. 그야 이제 제가 귀국했을 때 그 10월 사람에도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공항에까지. 신토불이라는 말이 이런 대목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땅과 몸은 하나여서 몸은 제 태어난 땅을 알아보는가 보다. 내 나라 한국에 와서 천국을 찾은 듯 너무 기뻤다는 아버님. 고난을 이겨낸 후 받게 되는 대가가 그에게는 더없이 힘이 된다. 낡고 오래된 앨범 안에 한 사람의 꽃과 같은 인생이 있다. 그녀의 일생일단락은 한 시대를 보여주었고 그녀가 태어난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말해주었다. 1970년대의 독일은 우리나라와 사뭇 비슷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과 동독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이고 주변 강대국들의 팽배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통치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서독을 중심하여 무서운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를 우리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 잃어버린 독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은 사뭇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았다.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역사의 큰 오명을 남기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궈낸 70년대의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 아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다. 한국보다 앞서 경제발전을 이룬 서독. 그곳에 인력 수출이라는 정책에 따라 한국의 수많은 간호사와 광부들이 파견되었다. 1970년 당시 22살의 나이 이병옥 간호사. 그녀는 독일 파견 한국인 간호사 1만여 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녀는 22살의 꽃다운 나이를 독일에서 간호사의 삶으로 시작한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집이 너무 예뻐요, 어머니. 집이요? 예, 너무 예쁩니다. 관리도 못하고 살아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 예. 이렇게 초대해 주... 2015년 이제 그의 나이 67세. 45년이 지나 사진 속 주인공을 다시 만났다. 너무도 곱게 세월을 먹은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아름답다. 가지런히 차려놓은 다과 앞에 앉아 우리는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본다.
처음에 청소부터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청소하는데 무슨 놈 청소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법 없거든요. 우리가 실습할 때도 이렇게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별거 별거 다 했죠. 이렇게 보호자가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돼요. 환자 목욕도 시켜야 되지, 밥 먹으면 밥도 떠나줘야 되지요. 대소변도 다 우리가 치워줘야 돼요. 알코올솜으로 시체를 묵묵히 닦기도 하고 간호 이외의 모든 허드렛 일과 굳은 일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도맡아 했던 한국의 간호사들. 독일 사람들은 경이로워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한국의 간호사들을 코리아 니쉐 엥겔이라고 불렀다. 밤중에 돌아가시면 그분들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해서 이렇게 명찰 붙이고 번호 붙이고 해서 시체실 내려가려면 지하니까 지하로 내려서 가면은 정말 좀 섬지 않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죠. 근데 너무 무서우셨겠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저 같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일도 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냉장 저기인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 저기들이 있어요. 도우신 분들이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환자분 돌아가신 분 이제 가족들이 오셔서, 가족들이 아니니까 장례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시체 다시 이렇게 가져가실 때는 우리가 또 확인하고 다 해서, 그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히고 이렇게 단장해서 이렇게 모셔가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우리가 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독일에 알리고 한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한국의 천사들. 독일 사람들과 의부모를 맺기도 하고 헌신을 다해 그들을 간호했던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 꽃다운 시절을 파독 간호사로 보냈던 이병옥 어머니는 간호사다운 인생을 살아오셨다. 5.18 민주화 항쟁에서 온몸을 맞아 들것에 실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남편을 위해 그녀는 다시 제2의 간호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한국의 경제 발전은 5천만 국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일궈낸 희생의 산물이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는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순환의 과정 속에서 안정과 풍요를 이뤄낸 나라도 있으나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 가난의 되물림으로 인해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어린아이들마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 속에서 부유한 나라를 찾아 스스로 근로자의 길을 자청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시작. 이는 우리의 1970년대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세계는 지금 하나 되려는 움직임 속에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과 제도,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국경을 넘어 함께 살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교류센터. 이곳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 이들은
이곳에서 한국의 말과 글을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끈끈한 정을 나눈다.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하고 젊고 쑥스러움이 많은 청년. 열정이 있어 비전이 엿보이는 청년. 그가 과연 누구일까? 올해 나이 29. 네팔에 고국을 두고 한국의 근로자로 산 지 올해로 6년째. 그의 이름은 비노시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자리하여 바다가 없는 나라. 세계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을 가진 나라. 네팔에서 그는 태어났고 자랐다. 가난의 되물림 속에서 잘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자란 어린 시절. 가난이 가져다주는 서름과 고통, 그것을 이겨야만 하는 고난의 삶 속에서 더 뭉쳐야만 했던 가족들. 비노스는 가장 큰 꿈을 품고 6년 전 한국에 왔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행복, 안정을 위해 많은 돈을 벌어 돌아오리라는 꿈을 안고 네팔을 떠나왔다. 비노스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팔 동료와 한국을 사랑한다. 비노스는 밝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을 사랑한다. 교회를 건강 닥터를 하러 지금 다 친구들 너무 그것 때문에 좀 행복하고 그쪽 가려고요.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우리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진짜 좋은 거 해준 거는 진짜 고맙고요. 그래서 앞에 가면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토요일 날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일요일 날 있으면 더 버스 2대로 3대로도 갈 수 있어요. 친구들 많이. 오늘은 거의 친구들한테 일 있으니까 그래서 몇 명 친구 가고 싶어도 일 때문에 못 가고. 아, 원래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네. 오늘 조금밖에 못 가는 거. 예. 제가 보기에는 비누씨 친구들을 좀 많이 챙기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친구들을 많이 챙기고 그러세요? 친구들은 원래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 내가 올 때는 많이 네팔 사람 없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 많이 힘들게 한국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한국말도 몰라니까 어디 가도 너무 힘들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 나도 내 친구들도 그만큼 힘들게 살지 않게 대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좀 걔네들한테 말 문화도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많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치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친구들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요? 예, 돈도 없지만 가끔씩은 문제가 뭐면 회사에서 바쁘니까 친구들 말도 못하니까 사장님들한테 가서 내가 여기가 아파 어디가 아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바로 지금 새로운 친구, 옛날에 온 친구들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새로운 친구들은 직접 가서 사장님한테 내가 여기가 아프나 병원 가고 싶어 그런 말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와서 지적받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병원 가면 진짜 모험도 없고 이것저것 다 없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도 병원 잘 안 가. 나도 마찬가지. 나도 병원 잘 안 가요. 비노시 한국에 와서 살아온 6년간 피부색도 말도 다른 한국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좋은 인연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준 신천지. 그는 신천지가 자신에게 있어 한국을 따뜻한 곳이라고 만든 가장 좋은 인연이라 말했다. 이렇게 우리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한테 너무 도와준 거는 진짜 이렇게 봉사한 사람한테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여기 한국에서. 여기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체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쪽에는 우리 박사님 우리 동호인들이 너무 현란하게 우리 어머니들 잘 만나주고요. 굉장히 숨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이곳저곳 체험을 같이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건강하시고. 네, 할머니 좋아요. 네, 좋아요. 신기호가 좋아. 네. 어머니 외국인 노동자인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욱 잘해줘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베풀지 못하지요. 시국교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많이 베풀어야 하는데 많이 못 보는 거에 죄송해요. 제일 앞쪽에는 우리 법률도 상담도 잘해드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평소에 여러 가지 어렵고 궁금했던 그런 가정에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 우측으로 오셔가지고. 비롯은 벌써 이곳에서 고국의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다. 피부색이 다른 자신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 초면인데도 마치 몇 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편하게 다가와 주시는 한국의 어머니를 대하니 고국의 어머니가 더욱 생각이 난다. 해마다 신천지 교회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건강닥터 행사는 그 주인공이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웃 어르신들까지 모신다. 모두 의료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들이 아닐까? 평소 받고 싶었던 서비스를 손쉽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도 이들은 단순한 몸의 처방을 바라는 것보다 마음의 처방을 받고 싶어 모인 사람들일 거다. 이곳에 오면 나와 같은 처지의 타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같은 고민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며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준 고마운 한국인들이 있기에 이들은 이곳이 편하다고 말한다. 소통, 그것은 마음의 나눔이다. 그 또한 내 몸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곳에서만이 가능한 일일 게다.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70년대 파독 간호사 시절을 보내신 반가운 어머니. 전직 간호사다운 다소곳하신 모습이 아직도 남아 계시는 것 같다. 외국인을 초대한 자리. 과거 한국인으로서 외국 근로 경험자 또한 초대하여 이곳에 오신 것이다. 그녀는 외국인에게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그녀도 처녀 시절 독일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었으니 나의 나라를 떠나 사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녀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애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국에 오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신천지 교회처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간호원을 만났거든요. 나보다 좀 젊은 후배 간호원을 만났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로 1978년에 다녀오신 아버님. 아버님도 이곳에 초대를 받아 오셨다. 언제나 묵묵히, 그리 말이 없는 아버님. 하지만 표정과 자태에서 묻어나는 세월 속에서의 삶의 연륜이 느껴진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아픈 몸. 팔팔했던 나이에 사우디 사막을 누볐던 그때의 몸이 그립다 하신다. 여기 또 한 번의 극적인 만남이 있다. 나는 한국에서 처음에 여기 일하러 왔습니다. 여기 장단에서 메가박스에서 국제시장 영업 보니까 거기에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힘들 때 거기 독일 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때문에 나는 여기 한국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1978년도니까 했어요. 35년 정도 됐는데 사우디 갔다 왔어요. 그때는 그때는 저희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보탬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우디를 갔잖아요. 그 당시 사우디가 그때 돌아가 있던 거로 생각하는데 가니까 거기는 굉장히 더웠어요. 한국이 못 사는 나라였을 때, 그리고 지금 네팔의 경제적 빈곤 상태인 때, 두 사람은 어쩌면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세대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둘은 통했다. 우리는 그때 가서 대화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언어도 안 통하죠. 우리 처음으로 가니까 어디 상대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회사에 네 사람만 이렇게 통하는데 겨우 손짓으로 이렇게 다급할 때만 사용했지 언어도 배울 의미가 없었고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은 잘하신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손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좀 오래되니까 같이 일한 사람도 한국 사람도 좀 대화가 되니까 아직도 한국말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많이 대화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정도면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으랴. 둘은 다른 나라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차이가 이야기합니다. 많아요. 통하지 않으면서는 극심한 외로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둘은 정이 들지 않아요. 똑같이 정이 안 들어요. 둘의 심정은 이제부터는 좀 망을 쓰고 다녀볼게 와서 진짜 고생이 많이 합니다. 근데 참고 견디고 이래서 다음에 차후에 내세가 우리나라에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죠. 비옷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을 남기는 아버님. 비옷을 보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4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며 자칫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물론 지나온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의 지금을 있게 해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의 피와 땀이 서린 서러움의 세월이 있었음을, 그 세월이 오늘날 우리를, 대한민국을 잊게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그리운 고국이 있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생계를 의지하며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윗세대 선배들도 또 같은 꿈을 품은 한국의 외국인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공존, 소통, 교감, 함께하는 평화라 말한다.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없기 때문이다.